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재료 소멸인가, 올해 실적은 레키로나주 플러스 이것, 외국인 기관 4조대 매도, 그 이유는?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외국인 기관 4조 6천억대 매도, 시장 전망은? 두 번째, 코스피와 나스닥의 연관성은? 세 번째, 셀트리온 실적은 레키로나주와 이것. 네 번째, 레키로나주 국내 및 해외 순항 중. 오늘 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2.1% 하락세고 코스닥은 오전에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왔지만 결국은 좀 밀리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신고가 형태로 잘 가다가 무너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역시 핵심은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의 대량 매도가 핵심인데, 문제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왜 팔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1조 9,9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천억, 기관들도 거래소에서는 2조 2천억, 코스닥에서는 1,600억 이렇게 매도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도한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기아차, 카카오, 현대차, 셀트리온, 네이버 이렇게 해서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 다 매도 종목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매수한 종목군들은 뭐 바이오 쪽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의 오늘 대량 매도가 우리나라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다 팔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파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뭐가 문제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물론 오전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이죠. 작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었다.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이미 나온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약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장중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을 포함해서 미국 선물이 많이 빠졌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어저께 다우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는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맥락입니다. 여기서의 미국 시장 조정도 뭐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미국의 FOMC가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열리는데 정책이 긴축으로 바뀔 것이냐, 그런 부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00을 100 밑으로 있을 때, 이 파란색 선이죠. 이때는 긴축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우려도 별로 없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와가지고 정책을 바꿀 이유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은 결국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로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든가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라든가 돌발적인 악재가 있는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순수하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봐야 되는 것인데요. 외국인들은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봐야 되는 것이죠.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것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패시브 자금들은 지수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액티브 자금들은 지수가 아니고 지수와는 관계없어요. 뭐 코스피가 올라가든 신경도 안 씁니다. 관계없고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러한 스타일이 액티브 자금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아웃라인을 잡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오늘 외국인 쪽에서 패시브 자금들이 팔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패시브 자금들이 자금 운용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으로서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한 비중은 100이다, 이렇게 100이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100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주식을 사놓고, 한국 주식을 사놓고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100이 넘어서 11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10만큼 이익을 남은 것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서 100이 아니고 이제 90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이 바로 이익 실현 차원에서 일단은 오늘 매도가 나왔는데,
규모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 그 다음에 또 이에 따라서 수익이 좀 많이 났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좀 휩쓸리는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는 것은 과연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탈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은 뭐 특별한 안 좋은 부분들은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수급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결국 이러한 형태로 인해서 지수의 상승 탄력 속도는 이제 조금 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수급상으로 나타나는 건전한 조정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러다가 또 내일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펀더멘탈 차원이 아닌 수급적인 차원에서의 건전한 조정의 형태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셀트리온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조금 아쉬운 모습이죠.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강한 모습이 나오다가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플러스권을 유지를 한 상태고, 이에 따라서 막판 외국인들 매도로 인해서 223억의 매도가 외국인 쪽에 나왔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관 쪽에서 특히 금융 투자들이 역시 파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밀리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지만, 거래량을 봤을 때는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여전히 바닥권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착실하게 지금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 밀렸지만 보합선이고, 또한 아래 위에 꼬리를 단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고 보이고, 또 외국인들도 204억 매도를 했지만 거래량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증가세는 아니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211억의 매도를 보였지만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위에 꼬리가 좀 당겨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 중 세 종목은 오늘 똑같습니다. 똑같이 외국인들 매도와 기관들의 매도,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사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역시 오전장까지 좀 세게 나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계속 세게 모습이 나오다가 오후장 막판 가서 좀 밀리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죠. 왜냐하면 시장이 막 꺾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은 것이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해도 관계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큰 아웃라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월봉으로 한번 보는 것인데요. 나스닥 시장이 2009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11년 10개월째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나스닥 시장이 이걸 보여주느냐 하면은 결론은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 시장과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앞으로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나스닥 시장을 따라갈 것이다, 이런 측면이 첫 번째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동안 나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끌고 오는 시장이었어요. 또 비중도 상당히 높았고, 이런 측면에서 나스닥 시장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와 같이 미국의 나스닥 시장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끌고 가는 시장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들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미국의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마찬가지듯이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들도 오늘은 외국인들이 다 팔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실적 추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측면이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코스피 시장은, 우리 시장은 나스닥과 비교를 했을 때 어디쯤 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바로 2000년 3월 달에 닷컴 버블 시절의 고점을 돌파를 한 시점이 2016년 8월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시장의 코스피도 이제 3000포인트 지긋지긋했던 시대를 극복을 하고 3000포인트로 올라서는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발 시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전히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코스피 시장이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2016년 8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나스닥은 올라오니까 우리도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긴 흐름을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누누이 강조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측면의 공통점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나스닥이든 코스피든 어떤 업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성장성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향후에 이 바이러스 시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이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가 되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들의 주도력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1, 2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들이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7%니까 거의 50%잖아요. 그 주도주의 맥락군들이 전부 다 이 주도주 맥락군들에 다 들어가 있다는 측면이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주도주 맥락을 놓치시면 아니 되고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의 타이밍을 잘 우리가 포착하는 이러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응이 계속 돼야 될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시장 전체는 큰 아웃라인을 접어서야 된다. 오늘 시장 빠졌다고 크게 우려하시고 이에 따라서 또 셀트리온도 휩쓸리고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우려심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인데요. 오늘 정부에서 3차 공모를 했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의 FDA의 물질 등록을 레키로나주가 해놓은 것도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최가 되니까요. 1시간 정도 하겠죠. 그러면 지난번처럼 또 3시 조금 이래가지고 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가 방침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도 또 다 이야기가 흘러나왔듯이 2월 달부터는 레키로나주가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주가 움직임은 크게 이것 때문에 요동치는 이러한 상황은 별로 아닐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최종점검위원회 이렇게 해서 최종 허가가 나오면서 2월 초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레키로나즈와 더불어서 특히 레키로나즈가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수주가 되고 수출이 될지는 우리가 전망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가격도 국내에서는 40만 원이지만 외국에서는 얼마에 팔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 국내 허가가 나와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싸게 판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레키로나즈도 뭐냐 하면은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고 뭔가요, 여러분? 레키로나즈도 바이오 신약입니다, 여러분. 신약이기 때문에 기존의 리제너리나 릴리처럼 고가를 당연히 받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앞으로 매출의 기여도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셀트리온의 매출 비중에서 가장 높게 차지하는 부분들은 바로 트룩시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룩시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레키로나즈만 하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제품 가운데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 트룩시마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좀 빼먹는 부분이거든요. 매출 금액에서 보면 가장 숫자가 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램시마 SC가 가장 크게 나오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트룩시마를 너무 도외시했다.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트룩시마는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항암제입니다, 여러분. 암 쪽이에요. 항암제 쪽입니다. 당연히 시장의 가장 큰 쪽은 미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응증은 이러한 부분들의 적응증이 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허가가 나와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당연한 거고 미국, 유럽, 캐나다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미 유럽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37%를 넘어가면서 이미 독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20%가 넘어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 특히 이 트룩시마가 미국에 2019년 11월에 출시된 이후에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해가지고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현재 미국 전체적인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을 보더라도 암젠 쪽을 빼고 나면은 3등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트룩시마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시장이죠. 지금 셀트리온이 중국 시장, 물론 중국 시장의 제약 바이오 시장 규모가 뭐 10조니 20조니 하는데 그것을 뭐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셀트리온이 지금 램시마가 중국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조만간 올 하반기면은 분모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지금 조금 주춤했지만 개의치 마시고요. 여기서 좀 조정받고 또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보유의 전략으로 계속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